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가 없으시네요. 좀 몇 분 들어오시겠죠? 중간에.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주제를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강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사례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건강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걸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봐요. 네. 어떻게 장 소장님 주변에 이렇게 장수하거나 건강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주변에. 제 주변에. 네. 저는 주간데이 케어센터 실습할 때, 네네네. 아흔아홉, 아, 그분이, 그러니까 2000년, 2019년도였으니까요. 그분들이 살아계셨으면 벌써 6년 전이니까 104세가 됐겠네요. 104세. 그렇죠. 99세 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아우, 그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 네네. 근데 그 두 분이 특징이 한 분은 이게 뭐 시력, 청력, 이거 다 정상이세요. 그 아침에 나가면은 그 당시에 6년 전에 99 먹은 어르신께서 신문을 안경 안 끼고 보세요. 야, 그래서 그 100세가 다 되신 분인데 굉장히 두 분 다 여성 이제 어르신들이었죠. 근데 유난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하여튼 굉장히 의식이 또렷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노래 부르고 이게 그대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냥 70대 초반 60 하여튼 그런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놀라웠죠. 저는 그렇게 100세 가까우신 분을 주위에서는 그렇게 뵙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간데이 케어센터에 그때 뵌 적이 있고 작년에 요양원에 가서는 1920년생. 이거 올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영숙 교수가 1920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르신도 약간 치매가 조금 있긴 한데, 하여튼 작년이 104세였으니까 올해 이제 105세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안경도 안 끼고 이제 인지 능력만 좀 떨어지고 식사 하실 때 보면은 식사 습관이 하여튼 60대 70대 들어오신 어르신보다도 아주 그냥 식사를 꼭꼭 맨밥을 드세요. 맨밥을. 대부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면 죽을 드시든지 그다음에 뭐죠? 케어 음식 있잖아요. 네네네네. 밧줄로 캔. 그걸 드시든가 그다음에 이제 죽을 드시든지 이런 분들이 한 7, 80%고 맨밥 드시는 분들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맨밥을 드세요. 맨밥을 드시면서 다 씹으시고 잘 소화 기능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요양원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1920년생. 그래서 참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캐톨릭인데 자제분들이 신부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습관, 그다음에 신앙심으로 다져온 어떤 내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따님이 1944년생, 그러니까 뭐 80 초반이죠. 네. 근데 모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요양원에. 어머. 네, 어머니하고 딸하고 모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딸을 못 알아보고, 어머. 못 알아봐요. 아. 어머님은 딸을 못 알아보고, 딸은 이제 어머니를 알아봐요. 네, 그래서 난 그렇게 그 모녀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요양원 생활하는 거는 그렇지. 처음 봤고, 맞아요. 부부가 들어오신 분도 또 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돈지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50명 중에서도 하여튼 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먼저 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시설에서 뵌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뭐 100세까지 사시고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뭐 80세, 어머님도 8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79에 돌아가셨나.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봐요. 네네. 저는 오늘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보았는데, 한 분은 이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분은 116세예요. 116세. 네, 2년 전에 촬영했던 거더라고요. 2년 전에. 116세인데, 약간 허리는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처럼, 왜냐면 이제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 좀 굳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서 씻으시고, 네. 또 이렇게 부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며느리가 준비하는 식사를 또 가져다가 자기가 먹고, 네. 그리고 가서 며느리는 이제는 사과 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사과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봐요. 주문받은 게. 그래서 바쁜데 이분은 다시 일어나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빨래를 하더라고요. 손빨래. 116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양말이랑 이런 작은 것들을 손으로 빨래해서 또 이제 빨랫줄에 넣으시더라고요. 꼭 짜서. 그런데 이 PD가 물어봤어요. 그 비누 거품이 좀 덜한 조금 좀 깨끗한 물을 딴 데다 이렇게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물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먹으려고 하면서 웃는 거예요. 장난이죠. 조크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먹으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금 깨끗한 물은 또 이렇게 덜어놔서 또 다시 세탁을 할 때 거품을 내거나 그렇게 또 재사용을 하시나 봐요. 네. 또 물을 그렇게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2시가 됐는데 이제 며느리가 안 오니까 그 사과 농장 쪽에 또 걸어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지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님 이게 사과가 지금 나가야 된다고 어머님 혼자 드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계란을 삶더라고요. 계란 116세 할머니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걸 비닐에 담아가지고 다시 그 사과 농장으로 갔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멀지는 않아요. 뭐 한 100m? 뭐 5, 60m? 요 정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며느리에게 또 찐계란을 주고 또 같이 계란을 먹고 또 이제 뭐 사과 주스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같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하루 일상을 보니까 116세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한 분은 104세였어요. 104세. 이분은 도해지에 사는데 허리가 꼿꼿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이렇게 시장을 나가면 사람들이
80세 정도로 보시더라고. 네. 뭐 이제는 도시에서 사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가꾸고 해서 그런지, 네. 그래가지고 시장을 봐와가지고 본인이 요리를 해서 드셔요. 그래서 뭐 동태탕이라든가 이런 반찬을 해서 먹고, 근데 이분인 밥에다가 팥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팥. 네, 팥을 오늘 이제는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곡밥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오곡밥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늘상 팥을 삶아가지고 밥에다가, 이게 팥이 그냥 밥을 할 때는 안 익나 봐요. 한번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네, 따로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밥에 넣어야 이렇게 잘 이제 익나 봐요. 근데 이분은 밥에다가 그렇게 팥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팥을. 그리고 이게 한정식처럼 뭐 다양한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는데, 할머니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지. 뭐 세 가지. 뭔 비결? 근데 정답이네. 그 목소리도 우렁차요. 음. 우렁차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요리하거나 이런 일상들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혼자서. 직접.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가만히 있질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상 일은 다 자기가 하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많이 걸으시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움직이니까 또 식욕을 잃지 않는 것 같아. 식욕을. 그러니까 잘 드시고. 네. 그래서 두 분 다, 저도 뭐 가까이서 80세만 돼도 뭐 약 먹고 아프고, 근데 두 분 다 약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약 드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때로는 엄마가 지금 85세신데, 아이고, 걱정을 하면서도, 야, 엄마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사실 엄마도 가만히 다른 있지. 지병은 없으세요? 네? 지병은 없으세요? 지병. 엄마 없죠. 약 드시는 건 없죠. 고혈압이니 뭐. 없어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죠. 저 집안이 성인병이 없어요. 저희 집이. 네. 지금 다 사형제가 있는데 누구도 성인병에 지금 뭐 약을 먹거나 이런 친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엄마가 넘어지셨잖아요. 낙상으로 네, 넘어지셔가지고 이 잠깐만요. 얼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닥에 긁었죠. 여기를 완전히. 혈가서. 예,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어쩜 이렇게 회복력이 빠르시나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엄마는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회복력이 빠르다고. 네. 그래서 다행히 뭐 넘어지셨는데 이제 골절은 없었고. 네, 네. 근데 그 104세 할머니를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어머, 58세 정도의 뼈 나이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54세? 58세 정도. 58세. 54세인가? 그러니까 50대의 뼈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4층에 사시는데, 어머,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계단을 걸어야지 건강하지 이러면서 104세 되신 할머니인데 그냥 계단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야채 이제는 시장 본 거를. 네. 네. 대단하시죠? 글쎄, 네. 그런 남다른 데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저도 이제 100세 넘는 분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네, 시어머니도 80세부터 거동을 못 하셨어요. 80세부터 거동을 못 하시고 이제 집에만 많이 누워 계셨죠. 그래서 주로 생활하는 게 이제 TV와 친구죠. 뭐 TV와 친구고 뭐 이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또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송혜 선생님이랑 또 김영석 교수님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장 소장님께서요. 네. 송혜 선생님은 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한 90 중반, 후반 뭐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2, 3년 됐나? 네. 그래도 저는 놀라운 게 90세에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젊은이 계속 하시니까 그게 놀라웠던 거죠. 네. 송혜 선생님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주부들이나 네. 여성 할머니들의 롤 모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제일 바람직한 남편의 삶. 죽을 때까지 돈 벌어다 주고. 아 글쎄요. 일어나면 집에 없고 일하러 나가고. 네. 아. 송혜 선생님이 규칙적인 생활, 하여튼 일요일날 하는 거 전국 노래자랑인가요?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에서 유명 MC로 하여튼. 네. 제가 이 송혜 선생님은 거창공장 근무할 때 KBS가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전국. 네, 근데 제가 5년 거창에 있을 때 2번을 오셨어요. 거창공장에, 거창 읍내에 와서 전국 노래자랑을 2번 하셨는데, 네네. 그거 이제 예심부터 해가지고 그 촬영하는 거 그거를 다 이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송혜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하여튼 녹화하기 전날인가 한 며칠 전에 그 거창에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그 PD나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예선을 하잖아요, 예선. 그렇죠. 예선을 치른 다음에 이제 본선에 나갈 사람들 추려가지고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예선 치르기 전에 내려오면은 그 지역에 만약 거창이다 그러면 군수하고 저녁 식사하고, 어머. 그 다음날 예심하고, 그 다음날 본선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근데 이분은 그게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 또, 적성에도 맞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돈 벌고 건강 지키고 참 이랬던 분이셨는데, 소식을 하셨다. 하여튼 아침은 꼭 챙겨 먹되 과식은 하지 않는다. 그런 하여튼 루틴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항상 이제 BMW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지하철 타고 걷고, 버스 타고 BMW, 버스 타고, 버스 타고 M은 메트로 전철인가요? W는 웍. 그래서 버스 타고 전철. 송혜 선생도 이 BMW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 걷고 움직이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참, 이북에 있을 때, 본부인하고도 이별을 했죠, 아마. 사별인가 이별하고 하면, 월남하셔가지고 또 재혼하시고, 가족에 또 애환이 있으실 텐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참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런 부분. 또 일에 대한 열정. 하여튼 이 열정을 놓는 순간에 빨리 늙는다. 이런 선배들의 얘기. 요즘에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하여튼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일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근데 그분은 이제 하여튼 루틴으로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의 소통, 기본적으로 또 이게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또 좋아하고 계셨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닐 수 있고, 어느 시간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송혜 선생님 동상 송혜 거리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전 송혜 모르는데. 거리가 그 탑골공원 있잖아요. 네, 탑골 저 종로 쪽에. 네, 종로에 그 탑골공원 네, 네, 그 옆에 그 종로 3가 그러니까 낙원상가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그 송혜 선생님 송혜 거리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 동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꽤 오래됐죠.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저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도 송혜 거리 치면은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생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생전 때 만들었던 거죠. 네, 생전 때 그 송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어머. 근데 왜 그 자리에 그 송혜 거리를 만들었는지는 잘 이 내력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송혜 거리 이렇게 쳐보면은 송혜 거리를 왜 조성을 하고 하여튼 그 의미 있는 그런 거리의 그 유명인들 이름을 좀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적인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그 탑골공원 그 낙원상가 쪽에다가 송혜거리를 만들었는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그쪽에 거라고 그분이 보거든요. 사무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그쪽에 매일 글쎄 뭐 출근 사무실이 있었던 건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그쪽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 거리 아닌가. 자주 다녔다. 네, 자주 자주 이제 다녔다. 출퇴근 거리, 길가, 예. 길 그랬던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김영석 교수는 뭐 이 시대의 뭐라 장수의 어떤 아이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뭐 한 지금 7년 매년 이 김영석 교수 그 강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유튜브에 최근 강의하시는 게 계속 올라오니까요. 네. 근데 매해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쇠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도 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 멘탈은 뭐 아주 뭐 또렷또렷 하시잖아요. 원고 거의 없이 뭐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건 대단하죠. 참 대단하시고. 근데 이분의 뭐 하여튼 건강 비결은 다 이게 중첩이 되나요? 송혜 그렇죠. 선생님이나 네. 뭐 김영석 교수님, 송혜 선생님은 연예계 쪽에서 이제 대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영석 교수는 뭐 우리나라 3대 철학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안병욱 교수, 그다음에 우리 김영석 교수, 그다음에 서울대의 또 철학가 교수 누군데 그 세 분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 3대 철학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 뒷산에 이 어디죠? 저쪽 연대에 있는 동네. 그쪽에. 안산이요? 안산? 아니 안산이 아니고 연대 옆에 무슨 연희동인가? 그 자택이 연희동 쪽에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연희동 뒤에 바로 이렇게 안산은 아니고 조그만 산? 이 뒷동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매일 이렇게 그저 오르내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을 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영을 일주일에 뭐 한 2-3번 꼭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운동 중에는 수영이 참 좋으니까 이게 주위의 여건만 되시면은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소식 아침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도 역시 뭐 계란 하나 무슨 우유 그다음에 빵이 있었던가 그다음에 꼭 간단한 그 서양식으로 감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자 뭐 감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그 열량이라든가 칼로리는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치아도 좋으시고 소화 기능도 괜찮은 편이시죠. 꾸준한 운동, 매일 뒷산에 올라다니시고 수영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게 어떤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가 이제 몸에 배었으니까
긍정적인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원고 쓰고 강의하시고, 이런 그 활동들이 어떤 건강을 또 지탱해주고 있는 어떤 근간이 아닌가. 균형 잡힌 식단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이와 호박죽, 계란 반숙, 감자, 각종 채소 챙겨 드신다.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분은 뭐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 강의하실 때 청중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김영석 선생님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그때는 서서만 2시간 강의를 하시고 안 할 때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참 행운이고 행복하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어도 자기의 그 철학이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나눔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다음에 그런 강의를 하는 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천직의 모델이 아닌가. 천직이 뭐 기독교에서는 콜링이라 그래가지고 신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는 일을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천직이라는 개념을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치나 보람을 느끼는 진짜 진정한 일, 뭐 그런 일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뭐 1년, 2년 하다가 또 그 일을 만다 그러면 그거는 좋아하는 일이고 천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무언가를 어느 분야에 매진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본인의 천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 소장님은 앞으로는 지금은 일 안 하시죠? 올해 또 노인 일자리 해요. 해요? 하셔요? 저는 이제 아니 이거 3월부터 또 출근이에요. 3월부터요? 우리 그게 이제 계약이 3월부터 연말까지거든요. 작년 연말로 끝난 거고 올해도 우리 그 부천의 노인 일자리를 한 70명을 뽑는데 네. 1,500명이 왔어요. 1,500명.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15대 1이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힘들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선발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요양원에 가서 일을 했고 올해 이제 배정을 받은 데는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지금 뭐 오후 근무로 돼 있거든요. 오후 근무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근무로 돼 있는데 그거 이제 근무하다가 오전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 좀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9시부터 뭐 12시까지 안 되든지 오후에 2시부터 5시라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뭐 또 무슨 일 하시려고요? 아니 저는 작년에 이제 뭐 오전 근무하면서 오후에는 계속 일했죠. 다른 일들을. 저는 이제 N 잡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최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도 N 워커잖아요. 네. 강의하고 뭐 심사하러 다니고 커뮤니티하고 뭐 이런 올해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이라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질병관리청 들어는 봤죠.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국민소통단이라고 하는 거를 뽑았어요. 네네네네. 전국에서 50명을 뽑는데 그게 세대별로 뽑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서 5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거기 선발이 됐어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SNS를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의 어떤 국민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입안을 하고 프로모션하고 또 홍보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소통단을 전국에서 선발을 해서 세대별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과제도 주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하고 소그룹 활동도 하고 그래서 선배 선임이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전에 듣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게 3월 5일 날 발대식을 해서 연말까지 이제 근무하는 거거든요. 아유, 근데 바쁘시네. 그거는 뭐 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간중간에 미션이 나오면 이제 근무하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내서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유, 더 은퇴하시고 더 바쁜 나날인 것 같은데요. 이제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젊음을 찾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젊음은 유지하는 건가? 찾는 게 유지. 아니라. 뭐 찾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유지죠, 유지. 맞아요. 유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하고 관계도 맞아. 실제로는 그 유지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초심. 맞아.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그 사람을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는 초심이 잃고서는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맞아.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끊는다든지 안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어찌됐든지 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도 뭐 젊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요번에 또 손주 보셨잖아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손주. 또 아들 난 것 같은데. 늦둥이.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가 또 아들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키울 때 정신 없어서 이렇게 뭐 애들 얼굴 이게 기억도 잘 안 나요.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 그 양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엄마 목이잖아요. 저도 그 애들 이제 형제지만은 그때 날 당시가 이제 뭐 대리 과장 때였으니까 거의 뭐 야근을 뭐 매일 했으니까요. 저희는 1시 정도에 들어가요, 집에. 아이고, 어떡해. 그 영등포에서 총알 택시 타고 들어가고 막 이랬다고. 야근이 뭐 7시, 8시까지 야근이 아니고 10시, 11시는 기본적으로 야근하고 또 뭐 12시, 1시까지 하다 보면 차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등포 역전 맞은편 쪽에서 총알 택시 타고서 안산을 집에 귀가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근무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일요일 날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까요? 아이고. 일요일 날도 회사에 나갔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획과에 TQC과라는 데 있었거든요. 본사에 이제 기획부서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월급도 많이 탔어요? 월급을 많이 받은 건 아니죠. 아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혹사당했다 그래야 되나? 아유, 너무했다. 근데 하여튼 그때 힘들 줄 모르고 하여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크는 걸 잘 기억이 그렇지, 없죠. 여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주를 보니까 이제 진짜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웠었나 보다. 좀 새롭죠. 손주 아직 안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출간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죠. 예, 그쵸. 한 해는 결혼했는데 아직 또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지금 4년째 5년째 낳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사이에 뭐 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냈으니까. 걔네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요번에 이제 둘째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고
6월 달에 또 손주가 또 나와요. 대기 중이에요. 그건 첫째가 낳는 거고. 그건 이제 큰 애가 이제 낳는 거고, 요번에 이제 막내, 둘째가 낳는 거고. 좋으시죠, 뭐. 저도 이제는 장 소장님을 통해서 이런 평생 현역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배우네요.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회사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직장이라고.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건 그래도 이제 은퇴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쎄, 근데 이제 그쵸? 하여튼 우리 선배나 저희 때도 네. 한번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뼈를 먹는다 해가지고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묵묵히 일을 하고 했던 그런 그 기업 문화였었는데, 지금의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깨졌고, 그렇죠. 네. 평생 현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어쩌면 이제 장 소장님 그런 평생 현역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번에 취업했잖아요. 글쎄요, 케어하는 쪽에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제는 근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남편분이 이제 명퇴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나 집에. 그래서 저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을 제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왜냐면 이제 같이 사는 사람과 이제 같이 놀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노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니,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장 소장님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평생 현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아까 젊음을 되찾았다 막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젊었을 때의 그런 어떤 일에 몰입하고 일하면서 즐겁고 이런 거를 제가 다시 맛보는 느낌. 조금은 힘들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때는 애들 치닥거리까지 했어야 되잖아요. 애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아이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는 이제 일하기가 한결 수월하죠. 한결 수월하죠. 여건이. 그때는 집에 오면 또 아이 케어해야 되고 또 그랬었죠. 그때도 많이 바빴었죠. 근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몸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에 돌아오면 허기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가 안 고픈데 뭔가가 이런 뭐 안에 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다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옛날에도 몸 쓰는 분들은 막 이렇게 새참이라고 먹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간호 업무도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요. 많죠. 많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쉬기 전에는 이렇게 허기짐이라고 그럴까? 뭔가 이런 그런 게 막 와가지고 오히려 1, 2kg가 더 살이 쪘어요. 더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또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일을 한 몇 년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보람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보람도 못 느끼고 내가 왜 여기서 막 이렇게 중노동을 할까?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냥 이게 나의 미션이라면 그냥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니까 지금은 또 그 힘든 것보다는 그냥 즐겁다고 그럴까요? 일이? 그리고 또 좋은 동료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일이 아니라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뭐 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즐거워요. 몇 시간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업무는 이제 점심시간이 빠지지가 않고요. 그냥 8시간 근무예요. 점심시간까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렇게는 일은 안 하고요. 이제 병원은 이제 365일 이렇게 근무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쉬고 주말에는 또 한 2번은 나가고 뭐 이렇게 예, 계속 주중에도 쉬고 주말에도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15일 지나면은 또 이제 3월 근무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그 개인적인 일정을 미리 이제는 쉬는 날을 신청을 해야 돼요. 난 이 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뭐 4-5개 이런 날은 신청한 날은 또 이렇게 조정해서 빠지고. 예, 근무표를 짜는 거죠. 미리.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는 또 응급으로 근무를 조정을 해야죠. 왜냐면 그분이 이제는 못 나오시니까 빨리 이제 연락해서 이제 딴 분이 근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정하고 하니까. 예. 그래요. 그래도 장 소장님도 부모님들도 어떻게 건강하셨죠? 저희 양가 부모님도 그렇죠. 그렇게 뭐 크게 병 치료하신 건 아니었고요. 거의 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이죠.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복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뭐 결론을 내리면 뭐 결론이라고 할 거는 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장 소장님은 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어떤 건강 비결들 중에서 내가 못 지키는 거. 네. 마침 아까 잠시만요. 이거 하나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12년 전에 재학생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제가 발표한 그 슬라이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네네네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행복의 문. 그래서 나는 결국 뭐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행복 추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뭐 건강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건강의 문, 이 5가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이게 뭐 틀린 부분이 없을 것 같고, 2013년도에 한번 제가 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긍정의 힘, 뭐든지 하여튼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인드, 태도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배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배려라는 말은 이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배려가 곧, 여기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를 쓴 거는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여튼 그 이타적인 삶,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그 배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선배가 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나 같으면 나 배려라고 표현 안 하고 저기에 나는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배려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 갑질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여서 배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과 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도와준다. 갑과 을이 정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나눔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그 베푸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난 오히려 나눔이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요거를 배려를 나눔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꿔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욕지족, 우리 법정 스님 책을 그때도 이제 많이 읽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그 범사에 감사하고 욕심을 좀 내려놔라라고 하는 부분, 소욕지족, 모든 것이 다 욕심하고 분에 넘쳐서 과오를 저지르고 어떤 그 루틴이 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의 양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소욕지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이 제가 이제 뭐 미소라든지 웃음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었지만은 하여튼 뭐 미소가 힘이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런 태도, 이런 게 상당히 그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또 문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뭐 걷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때도 뭐 산을 좋아하고 항상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습관에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건강의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죠, 뭐. 예. 네. 예. 뭐 긍정적인 거는 또 이렇게 정신 건강, 그렇잖아요. 정신 건강에 참 좋고, 또 걷는다는 거는 또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지만, 걷다 보면 많은 어떤 고민이라든가 복잡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주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걷다 보면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좋으면은 이제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불편하면 얼굴이 벌써 찡그러져 있어요. 얼굴 표정만 보면 벌써 네, 알 수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를 닦을 때 그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줘요, 저한테. 그냥. 맞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또 웃으면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네, 그런 또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더 행복할 텐데, 내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도 다 헛된 욕심 때문에 불러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둘이서 얘기해도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그래도 1시간 분량 다 땄네. 네. 아유. 네. 어떻게 다음 시간에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있을까요, 장 소장님? 다음 시간에 네. 특별한 거 생각이 안 나요. 없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3월 달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2월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저녁 근무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 가서는 또 할 수 있는데 또 네. 가족들에게 그렇죠. 좀 신경 쓸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서 3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